결혼할 때도 외로워서 이혼할 때도요, 외로워서 이혼하세요. 어차피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없어요. 이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침밥을 차리네 안 차리네, 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나는 상대방만 교체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파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재혼은 특히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변호사님 사무실에는 그럼 황혼이혼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사실 뭐 연령대는 다양해요. 뭐 신혼부부도 있고요. 음. 뭐 20대부터 70대까지 음. 이혼 사건 해본 것 같아요. 뭐 황혼이혼이라고 하면은 5, 60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 나이 연령대에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럼 그분들은 주로 여자분이 원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네. 네. 못 살겠다. 이 인간하고 그쵸. 내가. 맞습니다. 네. 이게 한 50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2,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네.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때문이에요. 네. 희생하고, 네. 참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냐면 문제 제기를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 분란만 생기니까, 한쪽이 계속 참으면서 유지된 결혼 생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는 쪽이 황혼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참는 쪽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황혼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가 좀 나이 먹고 60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력을 못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매력은 없을 겁니다. 이미 매력은 없을 그래서 거고. 여성분들이 그런 고민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컸고 나는 뭔가 싶고 이 남편은 그동안 그렇게 속색였었고 내가 더 이상 둘만 사는 삶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에 대한 상담도 좀 하죠. 그런 상담이 매우 많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여자분은 이제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네. 어른이 다 됐고 여자분은 이혼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은 이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막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인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런 생활에.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 유지해 왔어. 자기만의 이제 생활이 생긴 거죠. 남자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 그러면서 생활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내 공간을 침범한 거죠. 그쵸. 내 공간도 침범하고 나의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아침밥을 차리네 안 차리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내가 그래도 노후에 어차피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이제 없어요.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대하지 않고 나의 노후를 내가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내 영역에 이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부부인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아내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일 처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봤어야죠. 네. 네. 물건도 못 사요. 그 황혼 이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유형의 부부도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부부. 네.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네.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가 좋은데 이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주체적인 선택이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고, 이제 이혼 후에는 나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주체적으로. 근데 그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사실 이혼해도 삶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혼 이후에 갑자기 또 외롭단 말이죠. 이혼 후에 재혼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네, 근데 무조건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의 재혼 이유, 요거를 탑 3 정도로 추릴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하시는 분들께 네. 보면은, 뭐, 3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사유인데,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로워서예요.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이요. 결혼할 때도 외로워서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이혼할 때도요, 외로워서 이혼하세요. 그리고 다시 재혼할 때도 외로워서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 누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닌데 자꾸 그것을 핑계를 삼는 거예요. 그걸 꽂혀서 누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걸 결혼이라는 것으로 또 쉽게 가버리는 거죠. 재혼을 많이 하는 두 번째 사유는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제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이니까 나는 상대방만 교체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금은 사무실에 이전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정보업체를 먼저 들렸다가 마침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이 아직 이혼을 안 했어요. 네. 이혼을 안 했는데 제가 여쭤봤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따님 때문에 결정사를 가셨나?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재혼 상담을 하러 가셨더라고요. 이혼도 하기 전에? 이혼도 안 했는데.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여쭤봤더니 아니 나도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보는 거죠. 이 관계의 문제인데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재혼을 또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혼을 하는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이제 가정이라는 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를 우리는 온전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 온전한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 가정이라는 거는 이혼을 했으면 나하고 자녀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원 숫자에 대한 결핍. 그래서 나도 내 꿈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서 이미 가정이 있는데 내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가정이라고 엄마가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쉽게 재혼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형식적인 가정에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요즘에는 많이들 인정을 하는데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군요. 변호사님은 재혼 반대파로 유명하신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혼을 했지만 네. 저는 이혼한 지 이제 벌써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재혼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그 임박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재혼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제가 아직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재혼을 해서 누군가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재혼을 안 할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재혼 금지령이라고 결혼이라는 거는 계약이잖아요. 법률혼이니까. 근데 이 계약인데 그 해지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한 번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걸. 근데 재혼까지 해서 그 법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녀가 있다면요. 그 자녀가 있는 쪽에서는요. 상대방한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이가 있는데 저 사람은 아이가 만약에 없다면 내 아이를 저 사람이 받아준 꼴이 되니까 계속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파탄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도 충격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재혼은, 아이가 있는 재혼은 특히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아이, 내 아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두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요, 나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남의 자식을요, 내 자식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자녀가 한 명씩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지 않다.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결국 그걸 알거든요. 엄마가 동생과 나를 다르게 대하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도 상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미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네.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혼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요. 재혼, 이혼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재혼했어. 근데 갈등이 있어. 그럼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이혼을 못 하세요.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지금 이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더 생각이 깊어야 되고요. 앞으로 올 일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통찰력까지 있어야 되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혼하겠다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은요, 네.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혼을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관계가 파탄이 났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해. 그거는 지금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득만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이혼을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 이혼을 미뤘을 때 내가 얻는 이득과 내가 잃는 게 무엇인지를 잘 비교해서 잃는 게 더 많다면 이혼 준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회피 사유로 난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제 자기 기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때그때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 그냥 참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잃는 게 뭐냐면 사실 나를 잃고 있거든요. 나 자신을 잃고 있는 게 사실 되게 큰 손해예요. 당장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이게 있으니까 이혼을 지금 하지 않겠어라고 하시지만 그 이득보다 잃는 게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나 역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준비할 수 없어요, 사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주의할 점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도 준비한다.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파탄 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나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여자분인데 계속 상담을 몇 년 주기로 계속 받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혼 준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경제력이 아직 없으니까 경제력을 키우고 이혼할 거예요. 라고 준비를 하시고 있었는데 그 남편도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혼 준비한다고 하다가 그냥 이제 그냥 이러고 살자, 참을만 한데 하고 이제 이혼 생활 접었는데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양육권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을 시켜 나간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남편이 이혼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아빠랑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준비는 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혼 준비를 하려면요, 그냥 만연히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요, 이혼 준비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3년은 넘지 마라, 이혼 준비 기간을. 그래서 그 안에 이혼 준비가 되면 하는 거고, 그 이상이 3년이 넘어서도 내가 이혼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그냥 이혼하셔야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